안녕하십니까. 웨이슈TV의 제인수입니다. 자, 요새 핫한 그 냉각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그런 형태의 이상한 사업이죠. 이걸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런 와디즈 같은 펀딩 그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펀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이런 소위 말한 사기적인 이런 게 있어 왔죠. 뭐 육각수 무슨 정수기라든가 뭐 게르마늄 팔찌라든가 뭐 이 음이온 발생기 이런 것들이요.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이런 게 또 나와서 심지어 이 와디즈라는 플랫폼에 아주 핫하길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막 뽑은 새 차처럼 연비와 출력을 향상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전, 사용 후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껴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다고 볼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업체 측 주장으로 뭐 30% 정도의 효율 증대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 배터리, 12V 배터리에서 점화 플러그로 이어지는 이 승합 과정에서 연비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자, 점화 플러그는 보통 16,000에서 18,000 혹은 2만 볼트까지도 승합을 하기 때문에 12V 배터리의 SOH가 좋지 못하면 볼테이지 드랍이 좀 심해집니다. 전압 강화가 심해져서 그러면은 스파크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승합돼야 되는 위치까지 승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스파크가 약해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가 점화 플러그잖아요. 점화 타이밍에 올바르게 점화를 탁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불꽃이 약해. 그러면 완전 연소가 안 돼. 연소 효율이 낮아졌죠. 그럼 연비가 나빠지고 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왜 안 되니? 자, 흡기 온도 및 엔진 온도가 과다하게 높을 때 또 이런 연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원래 설정된 이 압축비라는 게 있어요. 압축비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비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내가 실린더에 들어가는 양만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떨어지겠죠. 자, 연소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이 과열됐을 때 윤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왜 점도가 깨진다라는 말 하잖아요. 엔진 오일이라는 거는 점도를 유지하고 그 윤활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점도가 깨지면 윤활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비와 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료 분사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흡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원래 설정된 압축비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연소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흡기 온도에서 위에서 압축비를 얘기했던 건 공기의 압축비고 연료 분사의 압축비는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거는 가솔린하고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원래 설정된 압축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게 스파크와 별개로 저 구석탱이에서 원래 중심에서 하나로 터져야 되는데 연소가 폭발이 그게 아니고 자잘하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이럴 때 연비와 출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엔진 위에다가 저걸 올려놓고 진동과 소음이 감소한다. 그러면 또 제가 자 엔진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또 해보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12V에서 점화 플러그로 승합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테이지 드랍이 심해져서 스파크가 약해지면 제대로 올바른 효율대로 폭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졌죠. 그럼 얘가 밀어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위치까지
빛에 올라오기 전에 플러그가 먼저 터질 수 있죠. 혹은 뭐 어떻게 뭐 여기저기서 막 터지다 보니까 휘디딕 넘어가서 그 다음에 터지든가, 이런 거를 진각은 뭐냐면 먼저 터지는 경우, 지각은 뭐냐면 나중에 터지는 경우입니다. 실린더의 최고 높이에서 터져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당연히 엔진의 진동이 커지고요, 소음이 커지겠죠. 자, 다음 똑같아요. 흡기 및 엔진 온도. 자, 이런 경우 똑같은 이유로 진각, 지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압축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세 번째 똑같아요. 연료 분사량. 자, 마찬가지로 원래 설정된 압축비에 도달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연소율이 떨어질 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터질 수 있고 진각, 지각 현상, 이런 것들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노킹이라고 합니다. 노킹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노킹의 원인이 되니까 노킹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진동과 소음이 증대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얘네가 이것도 있었어. 에어컨 히터 공기를 정화를 한대. 이게 전후도 해놨어요. 심지어는. 이상하죠? 자, 여러분이 아는 차량에서 에어컨과 히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 에어컨 필터예요. 네. 저게 요새는 뭐 PM2.5의 뭐 활성탄 필터라든가 헤파 필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헤파 필터, 활성탄 필터를 달면 에어컨과 히터의 공기가 정화가 됩니다. 냉각수랑은 아예 상관관계도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한 첨가지 매연이 감소된대. 매연이 감소된다. 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라면 애초에 매연이 안 나겠죠. 왜? 완전 연소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소린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애초에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차량을 가지고 와서, 특히나 온도 관리가 안 되는 완전히 속된 말로 똥차일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겁니다. 네. 뭐 30% 이걸 넣는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진의 각종 침전물, 엔진대 카본 쌓이는 카본 적층을 예방한대요. 이렇게 된대.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냉각수가 엔진에 직접 들어갑니까? 이게 이렇게 벗겨져요. 여러분 기존의 엔진 첨가제나 뭐 고급 휘발유 가지고도 이렇게 못 벗겨요. 이거는 직접 엔진을 따야 돼요. 이걸 닦으려면, 이렇게 닦으려면. 자, 애초에 냉각수 라인은 엔진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냉각수는. 자, 그럼 물론 완전 연소가 항시 일어난다면 카본 적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냉각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냉각수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자, 뭐 자기들 거는 그래핀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기존 냉각수보다 엄청 높아서 엔진이 안정적으로 이 열을 유지할 수 있고 냉각을 딱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대. 자, 이 부분, 이 펀딩에서 주장하는 유일한 공학적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핀은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요. 이것도 맞아요. 산화된 그래핀은 물에 녹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미 냉각수라는 게 여러분 열 전도율을 높게 우리가 100여 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이 냉각수라는 게 그래핀 몇 프로 추가한다고 해서 열 전도율이 거기서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특허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기들 특허도 있대. 이것 봐. 특허증 뭐 등록 특허가 있어. 심지어 이걸 특허 등록을 시켜준 이 이상한 심사관분이 계세요. 근데 웃기는 게 여러분, 우리가 특허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청구항 1항이 독립청구항이고요. 2항 3항은 보통 이제 종속항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청구항 1항 없어. 삭제야. 왜? 잘렸어. 재심에서 3항만 살린 거예요. 2항도 없어. 삭제야.
자, 3항. 차량용 냉각수 첨가제의 제조 방법으로서 물을 역삼투압 필터로 5회 여과하여 정제수를 제조하는 단계. 그러니까 역삼투압 필터에 5회 물을 여과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정제수가 뭐 100에 중량부에 규산소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혼합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비. 그래서 그렇게 특징으로 하는 이 비율로 혼합한 냉각수 첨가제를 제조하는 단계, 즉 프로세스와 이것을 포함하는 차량용 냉각수 첨가제 제조 방법만 특허인 거지, 이거의 어떤 효과나 효능이 특허로 돼 있는 거는 없어요. 기술적 내용이 특허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 얘네들이 지금 주장한. 그러면 더 보시자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 시험 평가까지 했대. 그래서 봤더니 실험 조건이 없어요. 뭐 주행 도로가 어땠고,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었고, 외기 온도는 몇이었고, 노면 온도가 몇이었는지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차종, 배기량, 주행거리, 연비, 매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자, 또 있어. 뭐 이 표를 참고하면은 자기들이 측정 매연을 이렇게 해봤더니 연비가 30% 이상 향상되면 뭐에 대해서, 뭐에 비해서. 애초에 지금 변인 통제가 존재하지 않잖아. 조건을 뭘 줬는지가 없잖아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니네 걸 넣었다. 넣기 전하고 넣은 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걸 비교를 했느냐 말이야. 비교 조건, 즉 변인 통제가 존재하지 않잖아, 지금 이 실험에. 그쵸? 이거는 지금 아니, 인과관계가 없어, 지금. 심지어 상관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파라미터를 연관지어서 결론을 내버렸어. 이런 실험은 엉터리죠. 어디서도, 아니, 세상에 이런 실험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실험을 가지고 또 저 기술적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특허를, 원래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음식 자체가 특허나지 않습니다. 소스 같은 게 특허가 나요. 왜냐면 걔는 배합 비율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합 비율만 특허가 난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의 특허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나마 주장하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도 인과관계가 전혀 없죠. 과학적인.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무한단물 같은, 이게 무한단물이지 뭐야. 이거 넣으면 다 좋아진대. 이런 무한단물 같은 프리미엄 냉각수 첨가제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제품을 팔아 제끼고 있는 이 펀딩이, 이 업체도 이상하지만, 자, 이 와디즈 계속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와디즈는 책임이 없대. 왜냐면 자기들은 중개 플랫폼이니까 책임이 없대요. 아니, 책임지지 않는 호구놀이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와디즈라는 펀딩 플랫폼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건데, 와디즈에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러고 맨날 빼.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는. 저 사람들 지금 사기 당한 건데, 쉽게 말해서. 누가 책임지냔 말이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호구놀이, 그리고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다들 당연히 안 믿으실 거라고 믿고, 이 업체도 성토를 해야 되고, 이 와디즈라는 플랫폼도 좀 성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